안녕하세요. 아침부터 비가 오네요. 유튜브를 한 10년 가까이 안 하다가 오래된 계정에 오랜만에 유튜브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튜브가 한참 뜨기 전에 저는 IT 업에 종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굉장히 오래전에 계정은 만들어 놓았지만 실제로 사용하진 않았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유튜브가 또 하나의 인생, 제3의 인생, 그다음에 사이드 머니 이런 것들로 굉장히 좀 크게 곽강을 받으면서 너도나도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되었고,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취미에도 그 취미를 유튜브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주위에서도 저한테 막 유튜브를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로는 2년 3년 이게 장기간 끌고 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의 유튜버들이 잘하는 것들이, 그래서 보통 계속해서 공부하며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대다수인 거고, 그 다음에 컨텐츠가 떨어지지 않는 것들 있죠. 먹방이라든지 이런 컨텐츠들이 계속해서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다른 컨텐츠를 올려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오랜만에 제가 또 부동산을 얼마 전에 하나 취득했기 때문에 그 부동산 명의 변경이 완료가 되어서 그 변경된 자료를 받으러 지금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곳을 좀 떠나서 차를 타고 지금 가려고 합니다. 가기 전에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커피를 한 잔 좀 받아가려고요. 잠시 들렀습니다. 그러면 커피를 잠시 받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다시 커피를 받고 출발을 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받으러, 명의 변경서죠. 그거를 받으러 가는 곳은 제가 살고 있는 송도는 아니고 다리 건너서, 다리를 좀 벗어나서 옆 동네인 백옷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옷으로 지금 운전을 해서 가는 길이고요. 백옷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송도와 더불어서 택지 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오피스텔도 많이 있죠. 근데 제가 취득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송도 내에 위치한,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니라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 송도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사무실은 백옷에 있어요. 좀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는데 힘드네요. 그리고 실제로 대출을 승계했던 은행 같은 경우도 한 지점이 아니라 여러 지점으로 분산을 해서 중도금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마곡까지 다녀왔거든요. 제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아파트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아파트는 아니고 오피스텔입니다. 오피라고 하면 대부분 원룸 오피, 1.5 오피 정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니고 이제 3룸 오피예요. 3룸 오피스라고 하기 때문에 요즘에서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아파텔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아파텔이라고 해서 실제로 20평대 아파트와는 크게 사용성에서 불편함이 없는 그런 이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차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명의 변경을 하고 이제 서류를 받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원 분양자는 아니에요. 원 분양자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물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선지값, 선지값을 좀 지불을 하고 구매한 제 인생의 첫 부동산이 되겠고요. 그 전에는 저는 이렇게 분양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전문 투자가도 아니고 또 부동산을 업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건 일반인들도 분명히 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건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의 실패를 통해서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차 좀 풀겠지만 제 첫 부동산 구매했을 때 천안이었죠. 10년 전에 그런 것부터 좀 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오피스텔 투자도 해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뭐 화면이 다 나가니까 어느 지역인지는 다 아시겠죠? 가지고 있긴 한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오피스텔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세요. 수익형 부동산은 젊을 땐 투자하는 게 아니다. 젊을 때는 뭐 이렇게 분양권 투자를 해서 목돈을 버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전문 투자자도 아닐 뿐더러 저의 신념은 단타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해요. 그래서 오피스텔, 그러니까 수익형 오피스텔이건 아니면 뭐 그냥 뭐 정말 수익형이 아닌 뭐 이런 뭐 분양권이건 뭐건 저는 사면 잘 팔질 않습니다. 예, 파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뭐 오피스텔 그거 뭐 한 달에 몇십만 원 받는 거 수익형 그거 가격도 안 오르는 거 의미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뭐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소형 그 오피스텔을 통해서 어떻게 또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들도 제가 한번 제 경험을 삼아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 뭐 전문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처럼 뭐 수십 채를 뭐 거래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냥 실제 생활에서 제 필요에 의해서 제 아이들 교육에 의해서 부동산을 사고 팔았던 거기 때문에 보통 일반 제 나이대 가장분들과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대신에 저는 잘 팔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정말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 지역에 몰빵한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약간 이제 주식이랑도 좀 비슷한데 사실 주식도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 그 기법들 중에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요런 뭐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 또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정말 가치주에는 몰빵을 하라 이런 것들도 좀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그 몰빵 때문에 그 투가 지역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투가 지역이 되면서 아주 그냥 묶여버린 상황이 됐는데 사실 저는 뭐 묶여도 뭐 팔지를 않을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고요. 하여튼 지금 이제 고속도로를 타야 되기 때문에 잠시 이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100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이 이제 100곳에서 가장 좀 번화하다는 곳이고요. 여느 그 신도시와 다를 바 없이 엄청나게 큰 상가 건물이 이제 가운데 있습니다. 100곳과 제가 사는 송도, 아까 이제 송도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다른 점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송도 같은 경우는 워낙 경관에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파트의 어떤 디자인, 뭐 최근에는 많이 이제 바뀌었지만 그런 도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큰 게 뭐냐면 저렇게 상가 건물에 간판들이 우후죽순 붙이게 되면 굉장히 이제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송도는 기본적으로 뭐 국제도시이긴 한데 이제 많은 분들이 신도시라고 하죠.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런 상가의 어떤 간판들 이런 것들이 타 신도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정갈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제 부심이 여기서 좀 드러나네요. 그렇다고 뭐 배우시 나쁘다는 건 아니고 송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런 것도 좀 심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어떤 카페에 그 저기 그 사주를 보시는 분이 간판을 올리셨어요. 사주를 보시는 분이 간판을 올리셨는데 거기 댓글에 뭐라고 적혀놨었냐면 궁금증을 적은 게 아니고 다음에 간판 디자인 좀 더 이쁘게 좀 해달라고, 아이고 요렇게 댓글이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주민들부터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거요. 곳이 바로 이제 송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100곳에
다운타운이죠. 그래서 밤이 되면 어떤 그런 약간 환락의 어떤 그런 스팟이 되는. 건물은 바로 저 앞인데 절로 가면은 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또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좀 들어와서 좀 돌다 보면 이렇게 계속 보이죠. 굉장히 상가들은 밀집되어 있고 전혀 불편함이 없게끔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멋진 상가들도 많아서 배골도 많이 요즘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옆 동네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100곳에서 제가 사는 곳으로 갈아타시는 분들도 심심치 않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 왔네요. 요렇게 이제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바퀴 돌았습니다. 네, 며칠 전부터 형지에서 상가 분양 전화들이 굉장히 많이 저한테 오고 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저렇게 홍보를 하고 있네요. 저는 이제 100곳에서 계약서를 수령을 하고 다시 송도로 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 계약서 두 개가 보이시죠? 두 개가 모두 제 건 아니고요. 제가 구매하고 나서 어머니께 권해드렸죠. 그리고 한 2-3일 후에 어머니 것까지 하나를 더 구매해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한 10년 전에 주식을 권했다가 상폐된 적이 있어요. 저도 그때 한 기백만 원 정도를 이제 날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굳이 뭐 좋은 게 있다고 해도 남들한테 굳이 권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또 권한다고 해도 또 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권하니까 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주식은 부동산에 비해서 접근성이 굉장히 낮고, 또 이렇게 장기로 보기보다는 일회성 어떤 그런 걸 노리는 어떤 심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제 의도와는 다르게 좀 피해를 줬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어쨌든 저는 뭐 하여튼 주식도 대학원 때부터 뭐 소액이지만 조금씩 하면서 관심이 있었는데, 사실 계속해서 봐줘야 하는 주식보다는 한번 사놓고 그냥 묻어두는 부동산이 제 스타일에는 좀 더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가 한 3년 전인가요? 2년 전, 3년 전에 그 셀트리온을 마지막 주식으로 이제 다 팔고 주식을 보고 있지 않다가, 요즘에 또 최근에 워낙 또 이제 유동성과 여러 가지 또 4차 산업혁명 또 뭐 다양한 이슈로 인해서 또 뜨는 것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또 관심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뭐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뭐 전기차, 뭐 배터리, 여러 가치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이라도 저가에 조금씩 매집을 해서 모아놓으면 분명 큰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외부인 투자자 중에 한국인이 제일 많다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개인 투자자 중에 거의 한 30억 가까이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뭐 이야기 하다 보니까 뭐 주식까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계약서를 이제 수령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편에서는 뭐 소형 오피스텔 취득 이야기, 시속 60km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또 취득한 요런 이야기, 그 다음에 송도 내의 주복 이야기, 요런 것들, 제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취득하게 됐는지 좀 이야기를 함께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비 오는 날이지만, 꿀꿀한 날이지만 못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